안녕하세요. 최강 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현 입시 체계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형이 수시에서의 종합전형, 이른바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1학년은 또 1학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2학년은 1학년 때는 준비를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3학년들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뭐 동아리는 무엇을 할 거냐, 뭐 봉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솔직히 저희가 영상 찍을 때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동아리 같은 학기 초에만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학기 내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이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잘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 2025 대입 입시와 관련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많이들 아세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요 초보분들, 그죠. 첫째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물음표가 붙는다, 이런 분들이 주로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이드를 한번 하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좀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확하게는 저희가 일반적 입시를 구별할 때 내신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과 이른바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죠.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자신들의 인재상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를 뽑는 서류 평가 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그 내신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고, 서류평가라는 종합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종합에는 내신 안 들어가냐? 아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단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써져 있듯이 수치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수치상으로 비슷하다와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아까 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내신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매우 비슷하다. 수치상. 그렇죠. 네. 수치상으로는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냥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로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하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골고루 뽑는다. 물론 이 수치가 단순 내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슷한 부류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고 기준에 했을 때 예를 들어 1등급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예를 들면 특목이나 자사고는 2등급이나 3등급도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단순 수치라고 하는 얘기로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고 기준한 1등급 대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소위 얘기하는 과학고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사고, 뭐 저희 지역에서는 한외고 아니면 포스코고 아니면 뭐 미추홀외고 이런 그렇죠. 외고들까지 해서 이런 특목이라 불리는 학교에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의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비슷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역량과 잠재력을 각각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는 내신이라는 역량보다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특별한 역량들이 더 하나씩 있느냐,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있냐, 이거를 이제 매우 주목해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아, 그니까. 그리고 예.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그치, 만드냐? 어떻게. 도대체 이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생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걸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한번 보자. 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목을 하느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제일 많이 뽑는 게 교과잖아. 맞습니다. 전국 단위 기준에서는 올해 2025 입시 기준하면 학생부 교과가
15만 4,475명을 뽑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비율이 무려 45.3%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78,924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23.1%예요.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가 넘어가는 인원을 교과로 더 뽑는데 이거는 전국 단위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서울, 즉 네.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한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기준에서는요, 학생부 교과로 뽑는 학생 숫자가 27,806명입니다. 전체 15만 4,475명 중에서 27,806명. 전체 비율이 32.39%만 모집을 해요. 그에 반해 수도권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은요, 무려 37,867명입니다. 그래서 44.11%. 그러면 수도권만 기준해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10,000명이에요. 거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국 단위 기준할 때 78,92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이 37,867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얼마만큼 많은 학생을 뽑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전국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 전형이 바로 첫 번째 전형인 거예요. 우선순위 전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전형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상상하기가 매우 좋아요. 일종의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로또 한 장 사면 토요일까지 행복한 꿈을 꾸듯이,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름 자기가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내가 조금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거의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죠. 희망 회로가 도는 이제 그런 전형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인원수의 그런 그 관점인 거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은 수능을 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어떻게 보면은 배제 아니면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합으로 많이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쵸.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아닌 이상은 종합 전형도 거의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거의 서류 평가 아니면 이제 서류의 면접까지 반영하는 평가 양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전형이 굉장히 부담이 적은 전형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3학년 여름방학 때 미친 듯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생각하는 게 이 종합전형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의미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뜯어보시면요, 이렇게 어려운 전형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능 최저는 막말로 3학년 때 반짝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이거는 3년 내내 해야 내내 돼요. 하죠, 내내. 그런데 그거를 대다수 1학년 때 모르고 놀다가 2학년부터 하다 보니 당연히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이 만족할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결국 만족할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종합전형을 뭐 랜덤 게임이다, 뭐 오징어 게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요런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4대 평가 요소라고 해서 학업,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발전, 인성, 이렇게 4가지 영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정확하게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21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실 저 5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가 공동 연구를 해서 요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개선안을 기본 골자로 해서 여기에 이제 한두 개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형태로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3대 평가 역량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업, 진로, 공동체라는 이제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대학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역량이죠. 그래서 대개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반영해서 보는 부분이고, 진로 역량은 진로와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해서 어떤 탐색을 해. 여기서 제가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탐색이에요. 어떤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진로 역량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 역량.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성 영역. 아니면 이제 사회성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느냐.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규율, 어떤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보는 게 공동체 역량이다. 그래서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학업 역량은요, 크게 세 가지의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 그리고 학업의 발전 정도를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세 번째가 탐구력이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데요.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죠. 어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교과 과정,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어떤 성취도, 어떤 태도, 어떤 지적 탐구력을 갖추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신이라고 하는 이 수치들과 또 하나가 바로 교과목 세특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도 되게 학업 역량들을 평가를 하고, 대다수의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이 평가 항목들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학업 성취도라는 게 도대체 뭐 평가하는 거냐, 애들이 뭐 공부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교과목, 우리가 얘기하는 국수영과사라고 하죠. 네. 주요 교과목. 얘 교과 성적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적절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적절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씁니까? 그 상황에 맞냐? 그렇죠. 그 상황에 맞냐. 아니면 일정 이상의 수준이냐. 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일정 이상의 수준이다. 야, 적절하다. 거기에- 뭐 이런 말 많이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평균 미만일 때 우리가 적절하다는 말은 잘 안 써요. 평균보다 좀 높거나 했을 때 약간의 겸손의 멘트.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죠. 저는 그렇게 의미를 이해했어요. 일단 국수 영사과라는 기본 교과목의 성적이 지원하려는 학교를 기준했을 때 아무튼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도. 뭐 소위 얘기하는, 제가 볼 때 기준은 2등급 이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인서울을 기준했을 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2등급 이내가 제가 볼 때 적절하다. 3등급은 좀 덜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외의 교과목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술, 체육, 기술, 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은미체가 포함됩니다. 이 교과 성적은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단어는 한우 선생님 어떻게 언제 씁니까? 어느 정도? 너 이거 어느 정도야?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 했을 때, 그죠? 잘하면 어느 정도야라는 말보다는 너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중간은 돼. 중간보다 조금 나은 애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최소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기준을 했을 때 중간값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본 교과목과의 그 편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를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본 교과목이 2등급대인데 이런 그 외 교과목들이 예를 들어 5등급, 6등급이다. 교과 전형에선 그러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리한 게 없으니까. 반영하는 교과목에 따라서 아예 그 외 교과목이 배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차값에 의해서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식했던 친구네?
그렇다면 대학 와서도 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이해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냐?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말하고 연결되야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도는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수치상으로도 일정 이상의 수치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전 과목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 국수영과사가 만약에 3등급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의 교과목도 3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좋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1등급 학생들, 특히 2등급 때 초반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걸 꼭 주목해서 보라고요. 왜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히 2등급 초반 때 있는 학생들이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주요 교과목 다 2등급이거든. 근데 그의 교과를 소위 얘기해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요. 버려도 된다. 막 5등, 6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과는 상관없어요. 교과 전형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종합 전형을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대학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2등급 때에도 전 과목 2등급인 학생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교과목은 2등이고 나머지가 2등급이 아닌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여기 하나 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보죠. 점차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라고 하는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더 노력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무조건 그래프가 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도 좋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상향에서 꾸준히 유지한 학생은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1, 2학년 때 2, 3학년 때 3을 맞는 친구하고 그 네. 평균이 또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2잖아요. 네. 1학년 때 3, 2학년 때 2, 3학년 때 1 이렇게 맞는 친구랑은 어느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똑같이 평균이 2야. 똑같은 평균이다. 예. 뭐 단순 수치화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학에서는 후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계속 꾸준히 발전해서 올라간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왜? 발전해서 올라갔다는 건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저희가 알기는 포텐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1학년 때도 2학년, 3학년 때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대학에 왔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는 물음표가 더 많이 붙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대학 입시는 그 친구를 뽑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1학년에 비해서는 2학년, 2학년에 비해서는 3학년이 단계별 위계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으로만 얘기를 하면 훨씬 어려운 난이도들을 고학년으로 가서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 성적이 올라갔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더 열심히 했다?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답은 있지 그럼 않느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3, 2, 1을 맞는 친구가 평균 2죠. 네. 그러면 계속 2 맞는 친구는 평균 2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점점 올라가서 상향을 하느냐 아니면 그 등급에서 쭉 유지를 하느냐 이것도 비교가 될까요? 충분히 비교는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는 아까처럼의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성적을 끊임없이 유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5에서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2에서 유지한 거라고. 3, 2, 1이 대단하다 하지만 2, 2, 2도 대단하다. 다만 이 안에는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숫자는 얼마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1, 2, 3 그리고 둘은 저는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이해의 요소까지를 다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좀 봐요. 예, 요거는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를 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 말에 조금 공감해 주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좀 가이드 해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학업 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태도. 그쵸. 이게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업 태도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지, 똑바로 들어야지, 자지 말아야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애들처럼 딱 자세 잡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고 칠판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의 핵심은 뭐냐면
학업을 수행하고 내가 끊임없이 학습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에요. 그럼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수업 시간 집중해 수업에 들어야 된다. 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져라. 쉽게 얘기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교과목을 지금 열심히 듣느냐라는 기본적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와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는 완전히 틀리다. 그렇죠. 그 결과물도 틀리다. 예.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의미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이거는 저는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 수행평가 같은 거 있죠. 발표나 보고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답을 다 만들어 쓰잖아요. 근데 그 주제에 답을 쓰다 보면은 각각 조금씩 시점이나 관점은 틀리지만 궁금한 게 다 있습니다. 요게 이 말이 맞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대다수의 학생들 99%는 이 말이 맞나? 맞겠지. 수행평가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죠. 근데 진짜 1%인 친구들은 맞나? 그거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찾아보지? 책으로 찾아볼까? 논문으로 찾아볼까? 유튜브로 볼까? 인터넷 구글 한번 해볼까? 그 안에서 요 내용이 요런 내용이네? 이 내용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지? 이 내용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행평가 내용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인가?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인가까지를 고민해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는가. 그 말하고 좀 맞다고 봐요. 끊임없이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까 과제나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의문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지식, 분야, 여기까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발표하거나 보고서로 만들거나 그렇게까지도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학생들이 많이 좀 쉽게 이렇게 딱 해서 넘어가진 못해요. 하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 누구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이거죠.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업 태도죠. 얼마나 열심히 들으려고 하느냐. 잠 안 자고 집중해서 눈이 레이저를 쏘듯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다 끝나서 종칠 때 다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질문 한번 해주고 요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보시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이런 게 열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좋다. 진짜 이게 써져 있는 걸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이야, 솔직히. 다 좋은 말인데 너무 어려워. 그래도 아까 제일 처음보다 낫죠. 아니, 그쵸. 조금씩 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탐구력이잖아요. 탐구력은 이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학업 태도에서 봤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는가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는가.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앞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교과 과정과 탐구 활동. 여기에서 집중력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교과나 각종 탐구 활동에서 노력한 거에 대한 성과, 그게 내신 성적일 수도 있고요. 발표나 어떤 보고서에서의 어떤 주제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물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성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고 배운 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활기록부 보고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만 자소서 쓸 때 맨날 얘기하는 그거예요. 뭘 보고 배웠냐, 뭘 보고 느꼈냐.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어디서 씁니까? 면접에서 써요. 뭘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있습니까? 느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뭘 보고 배우고 느꼈냐에 대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나서 최소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요걸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내가 비슷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잘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은 수정 보완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길 때 명확하게 남겨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습이에요. 이런 걸 안 하면 분명히 누구나 다 보고 배우고 느끼거든요. 근데 꼭 물어보면 보고 배우고 느낀 게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교내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교내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존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내 열의와 지적 관심을 엄청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봉지는 아니고. 수상 경력. 아, 지금은 대회를 나가도 이게 종합전형 평가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대다수의 이 수상 능력 대회들이 학업 경진 대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골든벨 대회에서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뭐 영어, 수학, 뭐 경진 대회도 네.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여들 하죠.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기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 또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란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수상 대회라고 하는 게 좋든 나쁘든 교내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언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1등을 했다. 금상을 탔다가 아니라 내가 수학 경진 대회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어떤 영역이 발전됐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서 골든벨 대회에 참여했다. 이렇게는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도 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식의 확장, 어떤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구나, 관심 분야가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독서 활동. 이런 것들. 이런 것들들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교과목과 연계되는 이제 동아리 활동들이 있죠. 그런 네. 활동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교육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영을 하냐, 반영을 안 하냐. 그러면 대다수가 반영 안 하는 건 버려도 되고 반영하는 거 해야지.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반영 안 하는 영역들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100%다 전수해갖고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뜯어서 본다고 하면은 학교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교과목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진로나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과 이수 노력. 전공 혹은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가.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취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전공이나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세 번째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가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은 저 3번을 집중으로 합니다. 저 3번에. 저 3번이 진로 역량입니다. 그렇지. 1번, 2번은 진로 역량이 아니야. 그럼 1번, 2번은 뭐로 보냐? 학업 역량을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대다수가. 네. 아닙니다. 이게 진로 역량이에요. 그러면 3번에 포커스를 맞췄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탐색하는 과정이 없어. 없고 활동만 합니다. 경험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뭐라고 하거든. 근데 상관없어.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97명이 진로 역량은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동아리. 음, 동아리를 경영학 가면 경영 동아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아니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어.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활동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경영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가 경영과 관련된 어떤 탐색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분야에 대한 활동이나 경험을 하냐가 중요한데 그냥 경영 동아리에 있으면 내가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한 거야. 이게 경험을 한 거고 여기서 무슨 발표 보고서를 썼으면 이게 내가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경영학도로서 괜찮은 친구야.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야. 네?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지. 그게 기본이라고. 기본. 근데 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고요. 탐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경영학과를 내가 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최소한 경영과 관련되는 교과목 중에 어떤 특정 교과목들을 내가 잘하거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야 중에 경영이란 분야가 있다더라. 뭔가 이런 식의 그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만들 것 같지만 이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진로 역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수학에도 경영과 관련된 수학 내용을 쓰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수학에서 예를 들면 통계라고 학문에 관심이 생겼고 통계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요 부분이 경영 경제라고 하는 파트에서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내가 경영 전제 쪽으로 나의 진로적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거와 맞물린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영에 일단 맞춰놓고 오케이 경영과 가장 관련 있는 과목 뭐야? 통계. 통계! 좋아. 통계 갖고 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완전 틀려요. 이거를 생계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학년별 활동들이 쫙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보면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많이 봤어. 생기부나 뭐 여러 학생들의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이런 초보자들 지금 막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그 어디서도 생기부를 본 적이 없어. 그잖아요. 아니면 생기부를 봤을 때 이제 그냥 생기부다라고만 그렇죠. 인식을 그렇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생기부를 보면 뭐를 보냐면 그래서 이 친구 내신이 몇 등급이야? 이거를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뒤에 내용을 텍스트는 안 보고 숫자를 본단 말이야. 대부분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이제 저희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 거잖아요. 그때 뭐 잘 된 생기부 그다음에 조금 이게 vs 즉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좀 그래서 제가 일반 생기부, 평범한 네. 생기부와 정말 좀 유니크한, 좋은 어떤 네. 결과물이 나오는 생기부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의 어떤 특징들과 차이점이 네, 있는지를 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역량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단순 내용을 보시면 그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 아이에게 적용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제일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소개를 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아 진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진로 역량 세 가지는 주로 생활기록부에서는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내신, 그다음 당연히 세특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창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행특이라고 하는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는 부분까지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진로 역량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게 되게 어려워.
동아리에 맞춰야 돼, 자율에 맞춰야 돼, 진로에 맞춰야 돼, 뭐 내신에 맞춰야 돼, 세특에 맞춰야 돼. 심지어는 그럼 봉사활동 뭐 연계가 안 되냐, 출결은 연계가 안 되냐 등등등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내려면은 진로 역량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저 세 가지의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을 세분화 해봤어요. 자, 우선은 교과 이수 노력은요,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느냐. 그냥 단적 예입니다. 그냥 수학으로 기준하면은 수학 상하를 하고요. 그렇죠. 원투를 하고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지금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연계, 특히 공학 계열이면 미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문계라고 하면 대다수 확통을 하고, 뭐 경영 경제라고 하면 미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통을 하거나, 뭐 기하를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까지를 제대로 잘 올라가느냐. 왜냐면 지금 이게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냥 명시해놨어요. 필수 교과목을 딱 정해놨죠. 우리 학과를 오려면 이 과목은 무조건 필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에서는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노력을 했느냐. 그 교육 과정이 모든 학교에 다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리 지금은 뭐 고교 학점제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학교에 모든 교과목을 다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다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바로 저 예시안처럼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소인수 과목 같은 게 있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을 내가 들었는지가 확인이 다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를 다 기재해 줘요. 뭐 몇 시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공과 관련된 어떤 교과의 어떤 노력 과정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쪽이다. 그럼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게 안 한 애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 일반이나 진로 선택에서 교과목 학습 단계, 이걸 우리가 위계라고 하잖아. 따라서 이수했냐? 순서대로 이수했느냐? 아니 수1은 안 했는데 수2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다만 저 세 번째 내용은요, 웬만한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그냥 쭉 그치.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큰 지장 없이 다 이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뭐 굳이 따로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다. 두 번째 교과 성취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과목의 석차 등급, 성취도, 원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생활기록 분야 내신이에요. 거기는 이걸 다 본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취 수준까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하고 똑같이 판단해서 보는데 앞에 저 타이틀이 붙는 것 뿐이에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교과 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도 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계속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미적 아니면 확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네. 등급이 안 나와요. 그죠? 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적, 확통, 기하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미적이 만약에 1등급에 2등급이 나오는 정도 우수한 친구라면 기하도 당연히 A가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기하는 C가 나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 이 과목 소홀히 했구나. 그럼 거긴 어떤 의도가 있다 판단할 수 있죠. 너 주요 교과목에 등급이 있는 것만 겁나 열심히 하는 애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밸런스도 다 따져본다는 거. 세 번째, 탐색 활동과 경험. 이거는 정말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면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해서 활동에 참여했나?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드리는 동아리 활동들이에요.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냐? 이런 걸 좀 표출하기가 좋죠. 그리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진로 캠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나.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수행평가나 뭐 발표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전공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진로 독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탐색을 했는지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앞 단계부터 기승전결을 잘 맞춰서 하면 할수록 솔직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 임팩트가 빡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뭐부터 관심이 생겼고 왜 생겼고 뭐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책 쓰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인생 약간 재설계하는 그런 게 거죠.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 재설계나 마찬가지가 그쵸. 아니죠 이게. 예.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 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인성 영역이라 불리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이라고 예전에 그쵸.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을 갖추는 그런 역량. 그런 걸 우리가 공동체 역량이라 하니까 이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 웬만하면 다 좋게 써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설마 학교에서 나쁘게 써주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자기만의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예요, 요소가. 첫 번째가 협업과 소통. 두 번째가 나눔과 배려. 세 번째가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리고 네 번째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오해와 편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또.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결, 네. 봉사, 교과목 세트, 그다음에 창체에서도 자율 동아리 진로에서도 다 보여줄 수 있고 행특,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하나 더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학폭. 그것도 여기 포함이 돼요. 요즘에 핫하니까. 요즘에 또 그게 굉장히 네. 많이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제 평가 요소들이 어떤 거냐? 우선은 협업과 소통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체 활동 과정.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 활동은 주로 학급이에요. 학급에서 얼마만큼 서로 돕고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에서 쓸 때는 이제 뭐 친구들과의 뭐 관계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 뭐 팀 프로젝트.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이거는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에 굉장히 많이 써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의견 수렴을 뭐 잘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배려. 이게 일종의 이제 봉사의 봉사. 예전에 이제 봉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주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느냐. 뭐 이것도 학급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교내 봉사에서도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교내 대회 뭐 이런 데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뭐 비슷한 거죠 학급 내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 뭐 누굴 도와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경청을 잘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공동체 역량에서 주어져 있는 질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원하는 키워드 단어들이 있느냐. 솔직히 이거 약간 노가다긴 한데 이거 할 줄만 알잖아요. 그럼 솔직히 공동체 역량은 웬만하면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어려운 영역은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실성과 규칙 준수라고 하는 영역. 아무래도 규칙 준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 그러면 학급 반장, 부반장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학급 내 역할장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심지어 청소부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씩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씩은 다 있어요. 감투 하나씩은 다 써. 왜냐면 일단은 행동 특성 발달 사항에 써주기가 좋거든. 요거 하나 써주면 괜히 있어 보이거든. 뭔가 장을 맡았잖아. 그 이게 나중 밑에 있는 리더십으로 연결돼 보인단 말이야. 애들이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너 장 하나 맞는 거다. 이렇게. 근데 그냥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와 학생회 회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했느냐 되게 틀리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규칙 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학급 내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규칙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 학급은 핸드폰을 걷는 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수. 왜냐면 그런 좀 유니크한 규칙들은 선생님들이 써주기가 좋거든. 우리 학급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 활동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리더십이에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참 단어 보면 그죠? 거의 국어사전급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일단 나를 따르라. 이건 내가 했었냐? 나를 따르라고 내가 뭐 어떤 건 상관없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애들이 따라와 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요걸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되게 학급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급 내에서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요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학교 축제입니다. 학교 축제에서 뭐 응원을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 뭐 뭘 했다, 뭐 선수를 어떻게 구성을 했다 등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학급 내에서 학급 청소 같은 거. 뭐 지정 영역을 청소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줍니다. 원장님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지 나도 웃기거든. 학부모님들도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이 봐. 그러니까 이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대학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얘가 이걸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땐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은 이 역량을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뭘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학들은 중요해 여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활동들을 내가 주도해서 하면은 의외로 이게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주로 회장, 부회장 역할을 할 때 주로 많이 이 문구들을 써줘요. 아니면은 이 교과목 학습부장이 있어요. 뭐 과학부장, 영어부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를 했었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거 학교에서 해? 뭐 많이 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학급 내에는요, 조그만 회의들이 있고요. 주도하는 애들이 있고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급에 25명이 존재하면요. 23명은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2명이서 다 끌고 가는 거거든. 그 2명이 누군지 몰라. 이걸 알고 있는 애들만 끌고 가는 거야. 걔네들은 진짜 나중에 생기부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생기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기가 막힌 생기부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말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저기 텍스트로 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좀 더 구차하고 그 부분들을 3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뚝딱하면 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아닙니다. 그냥 뚝딱 학교 가서 열심히 해도 되는 애들은 그냥 전교 1등 아니면 아닙니다. 전교 1등은 다 써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봤을 때 어떤 영역들하고 매칭을 할 수 있냐? 일단은 인적 학적 사항은 미공개입니다. 그리고 출결 상황은 미인정 출결만 반영을 합니다. 네. 옛날에 이제 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인정이라고 해요. 미인정 출결 상황하고 여기에 같이 적히는 게 학교 폭력 기재 여부예요. 학폭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수상 경력은 말씀드렸죠 미반영이에요. 공식적으로 미반영이지만 그 내용들을 다른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검정 시험을 봐서 뭐 자격증을 땄다거나. 이 부분은 일반고보다는 요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직업계고등. 네. 여기는 이제 그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거든요. 그런 자격증 땄을 때 그 기재 유무. 실제로 대입에선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요게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를 합쳐서 1, 2, 3학년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업, 진로, 공동체는 모든 영역에 일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좋고 봉사활동은 그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뭘 보는 거야?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 봉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기재를 안 해줍니다 거의. 그러면 교내 봉사 이해는 없는데 교내 봉사의 90%가 환경미화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친구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보냐면 시간을 봐요. 최소 매 학년 일정 이상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되게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3학년 1학기까지 기준했을 때 40시간 이상은 하자. 근데 웬만하면 요즘에는 학교에서 하는 기본 교내 봉사만 해도 1년에 한 60시간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3년 대충 계산하면요. 100시간 넘어가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 7, 80시간 이상 하자라고 저 항상 얘기를 해요. 최소 40시간은 무조건 하는 거다. 어느 정도 하면 맞춰지는 거니까 요거 약간 양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했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매 봉사시간 볼 때 뭐가 있냐면 연도 기간이 다 정해졌어요. 그거 모르시죠? 입학사정관들이 그거 다 봅니다. 꾸준히 했는지도 봐요. 예를 들면 초에만 반짝 했느냐와 매월 꾸준히 2시간씩 했느냐도 의외로 의미 있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이에요. 이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교과목 세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학업, 진로, 공동체 영역에서 다 반영해서 볼 수 있어요. 독서 활동 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미반영입니다.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내용을 아니면 책 이름을 창체 활동에서 특히 진로 독서라는 이름으로, 자율 독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특에서도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의 확장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 상황이라는 표에서만 미반영인 거지 실제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업, 진로, 공동체 영역에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각각의 영역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내용이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알고 있는 얘기 뭐하러 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알고는 있었는데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마 이 영상 찍으면서 한 번만 떠들어 봤겠습니까? 이 내용. 그렇죠. 예, 최소 한 몇백 번은 떠들어 본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한번 컨텐츠를 찍었지만 올해는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찍어서 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일반고 기준에서. 왜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일반고한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너무 랜덤이다. 진짜 이거 주사위 던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6분의 1이라는 확률 게임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럼 최소 우리가 3분의 1 게임을 하거나 2분의 1의 게임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시간이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솔직히 처음 들어봤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저도 내용만 알지, 제가 이거를 막 생기부를 분석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소장님 전문이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솔직히 새로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와, 저걸 다 어떻게 선생님, 교과는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써주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학생한테 야, 너네들 써와. 써오면 내가 써줄게. 해주는 그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고. 많이 줄었죠. 많이 그쵸? 줄었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 이거를 다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살짝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요 영역들을 좀 세분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나름 뭐 팁들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가 정말 상담할 때 그냥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어설프기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는 괜찮네, 써먹을 만하네 하는 것들만 뽑으세요. 자제문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설마 저희가 도움이 안 되는 내용 갖고 온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진짜로 오늘은 약간 뭐랄까 좀 살짝 뜬구름이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내용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실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세분화 시켜서 우선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특히 내신. 네. 이 내신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최강 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